3기 19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제경매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강제경매 해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신청권자 확인이거든요. 이게 나와 있잖아요. 경매신청권자 확인. 경매신청권자 확인이 이게 대단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시는 분들은 뭐 보지 마십시오. 그럼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강제경매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다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한 경우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깡통주택의 임차인들이 강제경매 신청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최근에 자양동에서 빌라 4억 1,600만 원에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쪽 지역에 무슨 모타운인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법인에서 낙찰받았는데 4억 5천만 원에 이게 매물로 나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법인 같은 경우는 취득세율이 이제 12%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양도소득세율은 상당히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분 임차인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4억 1,600만 원 낙찰받았으니까 이분의 보증금을 다 회수하잖아요. 회수하니까 명도할 적에 눈도 하나 깜짝할 필요도 없어. 싸움할 필요도 없어. 언제 나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매 물건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우리 법원 경매하니까 무슨 특별한 게 아니에요. 봐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거. 우리가 부동산 살려면은, 일반 부동산 살려면은 그 부동산 소재하는 그 지역에 중개업소 방문하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방문하더라도 네이버에서도 뭡니까, 어디 가나, 송파 갈까, 송파 가려니까 돈이 없네, 광진구 갈까, 광진구 자양동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 골라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 픽업해서 이제 가서 이제 물건 보고 그러잖아요. 경매는 뭡니까, 전국구니까 경매 정보지에서 쭉 다 보는 거예요. 그죠? 보시고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예. 그래서 또 여기 임차인 또는 일반 채권자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대의변제하고 무익녀, 대의변제와 무익녀 등에 의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건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강제경매입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가 조금 있다 보면 대위변제 세대합가 이와 관련된 강의가 나와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또 보면 이제 1순위 저당권이 있고요, 2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처가 전입 신고했어요. 근데 임차인 본인은 나중에 전입 신고했습니다. 이 양반들 확정일자를 안 받아버렸어. 보증금이 7천만 원입니다.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병이 강제경매 신청했네. 갑과 을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양반이 딱 들어가서 낙찰 받아버렸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한다 들어가 봐가지고, 이 양반들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인데요. 여기 보시니까 1999년도 요 당시에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엄청 컸죠. 대단하잖아요. 지금으로 그건 5년 전에 7천만 원 같은 거 엄청 큰 돈이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가서 따졌단 말이네. 따지니까 집주인이 요 낙찰된 그 이후에 이 정낙찰자 모르게 이걸 죽여버렸어. 이거 없애버렸다. 없애버렸다고 하면, 그래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여기잖아. 주민등록은 여기지만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도 포함된대요. 그럼 봐가지고 이때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 비록 이때 전입신고했다 손치더라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 이때로 발생한다. 따라서 결과론적으로 을 저당권보다도 먼저 빨리 대항력을 갖춘 그런 상황이 된다. 그때 봐가지고 갑 저당권이 말소되었어요. 말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라는 양반은 말소된 사실조차도 모르고 대금을 납부해버렸어요. 대금 납부하고 나서 아주 그냥 용감하게 말이지, 현장 가가지고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여봐, 당신 나가. 그러니까 임차인 야 이 멍청아, 이거 없어진 지를 몰랐냐? 아이고야, 없어진 거 보니까
지가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짠짠 말소돼 버리는. 그럼 말소되면, 정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왜냐면요, 본인이 2000년도 12월 달에 입찰할 당시에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보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에 이게 갑 저당권이 딱 표시되어 있었다고요. 그럼 나는 이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믿고 내가, 또 임차인은 꽝이구나 내가 들어갔다 이거지. 근데 내가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게 말소됐단 말이지. 말소된 사실을 모르고 그냥 대금 납부했던 그건 지 잘못이야, 봐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아까 이제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받으면 돼요. 그래? 매각 대금 납부하라고, 이때는 이제 대금 지금은 대금 지급 기한인데, 요 당시에는 이제 민사 소송법에서 경매가 진행되었고, 대금 지급 기일입니다. 그럼 대금 지급 기일입니다. 언제, 내일 모레 대금 납부해? 그럼 알았어. 그러면서, 그 전날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보자. 이래. 발급받아 보니까, 어머야! 해가 이게 없어져 버렸네. 없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 짠! 나타나 버렸어요. 이랬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요, 정의라는 분이 낙찰을 받고, 매각 대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그 전에 뭐다? 낙찰되면은 그 순서가 낙찰 허가가 나죠, 그죠? 허가 결정이 나잖아요.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허가 결정이 확정이 돼버린다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대금 납부해라 이렇게 나거든요. 대금 납부. 이런 수순을 밟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낙찰에 의한 허가 결정 났단 말이지. 근데 대금 납부하려고 폼 잡았는데 이게 없어져가는데 대금 납부 못하겠다. 이게 따라서 어떡한다. 법원 당신들이 나한테 허가 결정 내렸던 것을 어떻게 허가 결정을 없었던 걸로 해줘버려 해가 허가 결정이나 취소 신청을 정의라는 사람이 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본 데 얼마다 500원에서 500원. 500원을 해가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건데 말이지. 예. 그래서? 그럼 좋다. 이 사건이, 남부 요 사건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이게 보니까 낙찰자청은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 건전한권을 말소시킨 사실을 몰랐대요. 나중에 인지했대, 나중에. 낙찰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이 열받는 거야, 봐가지고. 이 사람은 당신 말이지,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경매 부동산 소유자거든요. 당신 말이지, 나 모르게 왜 이거 갚아버렸어? 그럼 당신이 이걸 갚음을 해가지고 내가 맥시멈 말이지, 이 사람 임차인의 보증금 7천만 원을 끌어 안아야 된다, 이거지. 내가 당신이 그런 행위를 해서 내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배상 해내놔라. 그러니까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맞아. 낙찰자 너의 말이 맞다. 낙찰자 너 모르게 소유자가 이걸 갚음을 해내서 낙찰자 네가 손해를 본 금액이 있으면 그 손해본 금액은 이 부동산 소유자가 당연히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법원에서 판단 났어요. 이 내용이 2002다 7만 75 손해배상 판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시라니까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래가 저 채무자는 채권자 돈 얼마 갚아라. 그래서 제가 채무자라 그러면요, 법원에서 갚아라. 그러면 알았다. 왜 안 갚니? 그러니까 돈 없다. 그러면 어쩔 건데 뭐. 이게 법원의 판결문은요, 하나의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요, 휴지보다 못한 게 판결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 아까 일부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 등기부등본 한 통만 발급받으시면 된다니까. 등기부등본,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매질서상에 있어가지고 등기부등본 딱 두 번 확인하면 됩니다. 입찰하기 직전에 한 통 발급받아 보세요. 근데 떨어졌어. 그럼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한 통 발급받아가 혹시 그 등기부상에 어떤 권리관계 변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자고. 없어요. 그러면 마음 놓고 입찰 들어가요. 낙찰 받았어요. 그죠? 낙찰 받고 나서 좋아요. 한 달 내지 한 달 반 후에 대금 지급 기한이 잡히는데, 그럼 대금 지급 기한 통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등기부등본 한 통 더 발급 받아보고, 역시 마찬가지 어떤 변수가 없네. 그때 마음 놓고 대금 납부하시라니까요. 그럼 지금 현재 2023년 8월 현재 두 통 발급 받는다 그러면 1,400원이잖아요. 1,400원 큽니까? 에이, 아니지. 껌값도 아니지,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경매 정보지로 살포시 넘어가가지고요. 임차인이 강제 경매 신청한 거. 이거 이제 2022 타경인데요. 요거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 타경에 11만 2,500. 오늘도 시간 조금 오버 될 것 같아요. 이 양해를 바랍니다.
관악구 남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근본에 사차길이 잡히네요. 무슨 왜 이렇게 뭔가 이유가 있나요? 뭐 사차길까지 잡혀있네요. 3억 4,900이 1억 7,800여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절반 정도로 이렇게 훅 주저앉아 버렸네요. 그죠? 근데 뭐 아파트인데 용도는 아파트인데 문의는 보니까 빌라트네. 빌라트. 그죠? 잠깐만요. 이 보면요, 그냥 빌라트네. 빌라트. 빌라트고요. 잠깐만요. 들어온 김에 다음 로드뷰를 통해서 이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이건데, 이게 앞에. 이거. 이거 뭐 빌라지, 1층은 비롯해서 주차장 들어가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니까, 장모씨가 있는데, 건전한권 강모씨가 건전한권 출장하니까 강제경매를 장모씨가 3억 8천만 원에서 경매 신청했어요. 그죠? 근데 확정일자가 없다고 그러네요. 밑에 보니까 확정일자 또 있네 봐가지고. 그죠? 전입이 2020년 9월 4일이죠.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고, 확정일자도 2022년, 그러니까 전입은 2020년 9월 4일이고, 확정일자가 2020년 7월 27일이네. 쓸데없이 확정일자 먼저 받아버렸네. 예. 그래도 어쨌든 봐가지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언제입니까? 2020년 9월 5일 오전 몇 시입니까? 오전 0시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저당권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저당권보다 빠르다. 빨라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익력, 잉여 없는 경매를 따지는 기준은 뭐냐? 이게 경매 신청권자보다도 앞선, 근데 여기 이 건에 있어서 경매 신청권자 누굽니까?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 이 사람보다도 먼저 앞서, 이 사람 확정일자 2020년 7월 27일로 확정일자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먼저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만 자기 얼마입니까? 3억 8천만 다 받으면요, 2순위 저당권자지. 뭐 이런 단계 한 번 받든 못 받든 몰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니까 3억 8천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참 그렇네요. 이게 과연 이런 건 과연 우리가 입찰을 참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할 것 같아. 고민.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 8천만 원인데 1차 가격이 3억 4,900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과연 이게 이만한 3억 8천만 원이라는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게 이것도 깡통주택 아닌지 모르겠네 봐가지고. 잠깐만요. 이게 등기부등본 잠깐 볼게요. 깡통주택은 아닌데 봐가지고 이게 보존등기가 언제 됐습니까? 봐가지고 이게 또 스피드 옥션 창이 등기부등본 또 이게 이제 또 보여주네. 왔다 갔다 하네. 이 사이트가 상당히 불안정해. 이게 보면요, 2007년도 보존등기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저기 금액이 보증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다. 근데 1차 가격이 3억 4,9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저 같으면 이런 물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이런 물건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해 당사자들이 제 말씀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쁘시고, 또 성질이 괄괄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 왜 그렇게 선동하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 전화를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든지 말든지 저는 제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 더 보면요, 이제, 이 사건은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앙사건인데요. 2022 타경의 3289. 3289. 여기다 보면요,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모 씨가 1억 원이잖아요. 임차권 김모 씨가 1억 원이네요. 근데 강제경매 김모 씨가 1억 원이잖아요. 그죠? 네, 같은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더라. 근데 확정일자가 2020년 8월 10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확정일자 A는 우선 변제권은 9월 7일 날 전입신고가 있으니 9월 8일 날 오전 0시 대항력이 발생되니까 이때로 해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 발생됩니다.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우선 변제권, 어쨌든 이 당의 부동산에서는요,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권리는 없어요. 가압류도 우선 변제권 없어요. 압류, 이건 뭐, 굳이 세금은 따지자면, 세금은 또 우선 변제권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예. 어쨌든 봐가지고 이게 여기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 원인데 야 이거는 지금 봐가지고요. 이게 완전 원룸 같다거든. 예. 전용 면적이 7.17평이니까 예. 원룸 그런 형상이 되는데 지층 이거 뭐 지층 B0 이런 B03호네요. 지하에 있으니까. 아. 이런 건 한번 저기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층은 보니까 필로티 형식으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층이 뭐 저 밑에 안쪽에 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단 현장 가셔가지고 나름대로 임장을 통하셔가지고요. 본금이 어디 소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고향으로 넘어갈게요. 2022 타경이고 7만 949호. 여기 보면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분량이 많아가지고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인사 말씀 일일이 못 드립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이 건도 현재 2023년 8월 30날에서 4,000매가길이 잡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900이네요. 야, 좀 세긴 세다, 그죠?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 9,900, 그건 2억인데 1차 가격이 2억 1,100만 원이거든요. 빌라인데. 예? 그래서 이제 황모씨 이분이 임차권 등기, 이게 또 횡으로 황모씨겠네요. 그리고 강제임대 신청을 하셨잖아요. 강제임대 신청은 2억 400인 거 보니까 아마도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어떤 뭐 판결문 받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분의 대항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배당 질서상에서 1억 9천만 원밖에 배당 못 받았다 그러면은 낙찰자는요 900만 원만 인수하면 됩니다. 여기 2억 400 이게 필요 없어요. 1억 9,900만 원이 이제 이 임차인의 자기 어떤 낙찰자한테 최대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분이 임차권 등기하고 강제임대 신청해도 배당 신청 안 했네요. 그죠? 뭔 소리야 이게. 이런 건요. 배당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배당 신청 안 했더라도 이것은요, 배당 신청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이것도 아마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3다에 27831, 요 사건에 의해 가지고, 배당력이 있는 임차인은 배당 신청 안 하더라도, 아니, 참, 지가 왜 경매 신청했냐, 이게. 자기 보증금 배당 받기 위한 거 아니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름을 하자. 하시면서, 빌라인데 이게 청수가 3층이네요. 3층이고 1억 9,900만 원인데 과연 이게 그만한 어떤 우리가 이제 경매정보를 보면 얼핏 보면 이게 이건 임장의 필요성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1억 9,900만 원인데 2억 1,100만 원에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7,200만 원까지 금액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굳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눈여겨 안 볼까? 그러니까 이게 별 어떤 메리트가 없지 않겠느냐?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가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인데요. 2022 타경에 51,441호 성동구 행당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이 영상물은 아마 제가 이 물건은 이제 다른 영상물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이건요 여기 보니까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분들이 제3자입니다.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어요.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배당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에 소모신 누구야 보니까 두 분의 전입 날짜가 동일하죠. 부부죠. 부부. 나와있잖아요. 부부로 나와있잖아요. 그죠? 5억 9,500만 원인데 배당 신청 안 했다 이거죠. 그러면요 낙찰자는 이제 5억 9,500만 원을 인수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죠? 5억 9,500만 원을
인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두 번째 보니까 여기선 강제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선순위 박모 씨 저당권이 아니십니까? 이거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물건 2억 6천만 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일단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또 법원에서 무익력 어쩌고 저쩌고 한단 말이죠. 그죠? 따라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아마 6억에다가 8억 한 5천 이상. 근데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보니까 법원에서 이게 분명히 태클에 들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요건 같은 건 임차인의 보증금 입찰 보증금액을 낙찰자가 임차인의 그 보증금이죠. 그죠? 입찰 보증금이 아니고요. 임차인의 보증금액 5억 9,500만 원인데 이거 낙찰자 인수해야 되고 그러면 이 건 같은 경우 뭐 저당권자 2억 6천만 원이니까 2억 6천만 원까지는 법원에서 아마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2억 6천만 원, 이게 최저 가격이 2억 6천만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뭐 법원에서 노타치하기 때문에 괜찮고, 단 뭐다, 낙찰자는 이게 5억 9,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입찰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지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요. 네, 목차로 넘어갈게요. 관할 법원 및 경매의 종류 확인해가지고 개략적으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마 우리 다음에 또 뭡니까? 자료를 또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뭐 잠깐만요. 이것도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내용인데 이게 경매 정보지에 의한 점검 사항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공부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네네네. 경매 여기 보시면 이제 경매 취하 가능성 타진 매각 물건 매각 대상물 확인, 그다음에 또 배당 종기일 뭐 확인, 그죠? 또 보니까 뭐 기타 뭐 많아요. 봐가 뭐 여기 나오는 세대학과 근로복지공단 대의변제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금 내가 보니까 어디까지 말씀드렸냐 그러니까 이게 임차인 임의경매 요 말씀드렸고, 강제경매도 말씀드렸죠. 임차인의 강제경매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이죠. 임차인 또는 그 전세권자를 확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소위 이제 우리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봐줘요. 대항력 있는 전세권, 그죠? 이런 경우는 봐서 이 사람들이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느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요 관계도 이 실제 현재 진행 중인 사례하고 이미 낙찰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 사례를 제가 가미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숨도 안 쉬고 달려왔다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나죠. 곧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